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예산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재정난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이번 하반기에 지급하려 했던 농어민수당. 그런데 돈의 일부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예산을 쏟을 곳은 늘었지만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각 시군에 주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액은 강원도가 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160억, 원주와 강릉 140억 원 등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에 이어 올 하반기 교부세 감소까지 확정되면서 강원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대적인 예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각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합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생겼던 이런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예산 항목이 한 15,000가지 되는데요. 그걸 과감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서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개 사업에 2조 3,94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5순위까지가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경제성이 낮게 나온 SOC 사업들이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금통의 개념인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부채는 1조 954억 원,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부채에서 제외된 지역개발기금까지 합칠 경우 실제 빚은 더 늘어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실물 경제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와 비정규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절박한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와 번호표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다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계약이 만료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갑질을 견뎌내고 계약 만료 때까지 일을 했고 끝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다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우기고 나갔는데 계속 아주 무슨 수를 써도 자기 발로 나가게 만들어요. 지난 5월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500명, 지급액은 300억을 넘었는데 2월 이후로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6% 정도의 매년 이렇게 증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그 2배 정도, 2배 이상의 증가분, 한 20% 이상 증가분이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마련됐는데 오는 20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지금 지원금을 받으러 왔어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강사예요. 댄스 강사. 3달간 150만 원이 지급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업자들의 신청도 많습니다.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코로나19 사태 6개월.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과 매출이 크게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 병원 수준의 2차 현대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병상 수는 늘리면서도 감염병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규모로는 웬만한 수도권 병원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환자 경험평가에서는 6개 부문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병원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묻는 병원 환경평가는 평균보다 5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제가 있는 이 건물은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81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병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많은 집기류들이 지금 환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들이 더 공간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이 병상을 보시면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가 돼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머물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최대 8명까지 한 병실에 있다 보니 환경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팬데믹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온다는 예측이 많은 상황.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환자 1명당 공간을 늘리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지난 7일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새 병원 건립 계획을 추인받고 본격적으로 건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병상을 늘리는 동시에 환자들이 머무는 환경도 개선됩니다. 구관을 허물고 이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병동을 추가로 지어 병상 수를 현재 866병상에서 950병상으로 늘립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인실에서 8인실은 모두 4인실로 교체합니다. 병상과 병상과의 그 거리들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편안함 플러스 의학적으로는 감염의 그런 위험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병동별로 다른 업무의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 4인실에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보호자와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강릉 지역을 마지막으로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들이 모두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사상 처음 야간 해수욕장에서의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장한 동해 망상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출입 제한선이 설치됐고 전용 출입구에서는 체온을 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출입 절차를 마친 사람은 이렇게 눈에 쉽게 띄는 손목 밴드를 착용합니다. 문제는 야간입니다. 밤에는 더위를 피해 모여든 피서객들이 해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오래된 풍경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21곳, 강원도는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속초, 동해, 망상, 삼척 해수욕장 등 8곳입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백사장에서 음주와 가무,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먼저 시행하셨던 충남도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 이용객분들이 인식을 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수 있을지, 행정력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적인 거기 때문에 강릉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금 합동 단속을 하고 그에 의해서 따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상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야간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해변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전반적인 수능이 다 그렇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엄청 클 거예요, 가격이. 슈퍼 같은 경우는 클 것이고 또 앉아서 먹는 집들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지난 2012년 여름 강릉시는 경포해변에서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했지만 당시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단속과 계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법이 갖춰졌다 해도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해 강원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체육대회의 수년이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 도어르신대회를 모두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참가 대상에 학생과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개최 예정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수년을 결정했다며 올해 개최지였던 양양과 철원, 춘천에서는 내년에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도어르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간 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여주 양평이 선거구인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과 함께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간 철도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으로 이어지는 내륙 종단 철도 건설과 국도 5호선 홍천 북방에서 춘천시 동래면 구간 확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혁신도시의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선도하게 될 혁신도시 발전재단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의 혁신도시 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개발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발전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실증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3개 대학이 현재까지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베트남 취항을 위한 현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외국 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신규 취항하려는 외국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처음 발급받았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 항공사 운항 증명을 인가받는 절차를 마치고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가 내려지면 양양에서 호치민, 하노이, 다낭 노선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생활 SOC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접근성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를 담은 2019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는 전국의 평균 접근성이 5.04km, 서울은 평균 0.94km인데 반해 강원도는 무려 9.24km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봉이산에 출몰하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봉이산 입산을 통제합니다. 이번 포획 작전에는 엽사 6명과 사냥개 6마리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춘천시는 봉이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용산 배수지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했고 엽사 6명도 투입해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며 작전 기간 동안 봉이산 입산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시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분야는 대중교통 모니터 요원과 춘천 행복 알림이 신청 도우미, 마을 환경 정비와 생태 교란 식물 제거 등 모두 163개 사업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404명으로 사업에 따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시간당 8,590원의 시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유치한 21개 대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3월부터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종 대회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등 확산 위험이 이어지면서 유치 대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원 군민만 참여하는 관내 대회는 무관중 등의 형태로 조건부 개최됩니다. 철원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내년도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